여러분, 안녕하세요. 줄리입니다. 벌써 12월입니다. 올해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12월이 가기 전에 삼천부를 절약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년에 해야 할 소득세 보고에 대한 준비를 해놓는 것인데요. 12월에 이 준비를 어떻게 해놓는지에 따라 내년에 절세를 할 수도 있고 절세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이 지나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세금 절약 방법들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내년 세금 보고 시에 적어도 3,000불을 꼭 절약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내년에 절세를 하기 위해서 또는 환급금을 더 받기 위해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바로 공제 항목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최대로 사용하여 절세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항목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제 항목은 표준 공제로 세금을 보고할 때와 항목별 공제를 이용해 세금을 보고할 때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준 공제와 항목별 공제에 대하여 익숙치 않으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표준 공제는 영어로는 Standard Deduction이라 하고 항목별 공제는 Itemized Deduction이라고 하는데요. Standard Deduction은 복잡한 계산 없이 정해진 금액만큼 소득을 자동으로 공제받는 것이고 Itemized Deduction은 지난 1년간 실제로 지출한 금액만큼 세금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중 어떤 공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절세 가능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표준 공제 금액은 일괄적으로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세금 신고 자격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고 자격에 따른 표준 공제 금액을 살펴보면 세금을 싱글로 보고할 때는 13,850불, 부부가 공동으로 신고할 때는 27,700불, 부부가 각각 따로 신고할 때는 공제 금액이 13,850불입니다. 또한 한 가정의 세대주로 신고를 할 때는 28,000불입니다. 표준 공제 금액은 신고 자격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사실 어떤 신고 자격으로 세금을 신고하느냐에 따라 절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 자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린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 링크를 여기에 적어 놓을 테니 필요하시면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금을 신고하실 때는 이 표준 공제와 항목별 공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시어 세금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중 세금이 적게 나오는 것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그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여러분의 신고 자격에 따른 표준 공제 금액을 확인하신 후에 올해 지출한 내역을 확인하여 항목별 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체크하신 후 만약 실제 지출 내역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표준 공제 금액보다 작다면 표준 공제를 선택하셔서 세금을 신고하시면 되고 만약 실제 지출 내역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이 표준 공제 금액보다 크다면 항목별 공제를 선택해 세금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표준 공제 금액이 큰지 항목별 공제 금액이 큰지를 알기 위해서는 표준 공제 금액에 해당하는 항목과 항목별 공제 금액에 해당되는 항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항목들은 표준과 항목별 공제 항목에 다 해당이 되지만 어떤 항목은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표준 공제와 항목별 공제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항목들과 또 표준과 항목별 공제에 각각 해당되는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또 이 항목들에 대해서 세금 보고 시 절세할 수 있도록 연말에 미리 준비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준 공제와 항목별 공제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되는 항목들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IRA 기여금인데요. IRA는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로 은퇴를 위해 저축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로 표준 공제와 항목별 공제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됩니다. 2024년 연말까지 50세 미만은 IRA 계좌에 최대 7,000불, 50세 이상은 8,000불까지 기여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도까지 불입하지 않으셨다면 연말에 한꺼번에 추가 불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공제 금액이 더 늘어나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녀 세액 공제로 이것도 역시 표준 공제와 항목별 공제 모두 적용 가능하며 자녀 한 명당 최대 2,000불씩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만약 올해 아이를 낳으셨거나 입양하셨다면 그 아이 역시 올해의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말 전에 아이의 사회보장 번호를 발급받아 세금 보고 시 꼭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추가로 2,000불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손실 조정 항목인데요. 투자 손실을 활용해 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 역시 양쪽에서 동일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손실이 난 주식을 매도하면 최대 3,000불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에너지 효율 개선 크레딧인데요. 이 크레딧 역시 표준 공제와 항목별 공제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연말까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창문, 문과 같은 제품을 설치하면 최대 1,200불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제품들이 에너지 스타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스타 인증은 제품이 에너지 효율 기준을 충족했음을 보장하는 표시입니다. 다음은 교육비 공제 에듀케이션 텍스 크레딧입니다. 미국에서는 라이프타임 러닝 크레딧 또는 아메리칸 어퍼튜니티 크레딧을 통해 교육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크레딧도 두 가지 공제에 모두 해당되는데요. 최대 2,500불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사업 경비 항목입니다. 이 항목도 표준 공제와 항목별 공제에 모두 적용되며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께는 매우 중요한 절세 전략인데요. 사무실 임대료, 광고비, 출장 경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관련된 팁을 말씀드리자면 연말 전에 필요한 장비나 물품을 미리 구매하시면 올해의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 공제 금액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표준 공제와 항목별 공제 각각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항목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자선 기부인데요. 표준 공제를 선택하면 기부금 공제는 최대 300불까지만 가능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신고할 경우는 600불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면 기부금 전액이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1,000불을 기부했다면 항목별 공제가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은 주택 모기지 이자와 부동산세입니다. 표준 공제를 선택하면 모기지 이자와 부동산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반면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면 모기지 이자는 전액 공제되고 부동산세는 최대 10,000불까지 공제됩니다. 다음은 의료비 공제입니다. 표준 공제를 선택하면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목별 공제에서는 소득의 7.5%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의 7.5%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공제된다는 말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예를 들어 연간 총소득이 5만 불인 경우 소득의 7.5%는 3,750불입니다. 만약 의료비로 5,000불을 지출했다면 이 중 3,750불을 초과하는 1,250불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세 슬라이드는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각 표준 공제 항목과
항목별 공제 항목에 대해 정리를 해드린 표입니다. 필요하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자면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내년에 세금을 보고하실 때 절세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실 것은 올해 1년 동안 지출한 내역을 잘 살펴보시고 그러한 지출 항목이 표준 공제 항목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항목별 공제 항목에 해당되는지 잘 알아보시는 것입니다. 표준 공제는 소득 정도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공제 금액이고 항목별 공제는 납세자가 1년 동안 지출한 내역에서 공제 항목에 해당되는 내역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공제 항목을 잘 살펴보시고 그 공제 항목이 표준 공제에 해당되는지 항목별 공제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신 후 공제 항목의 총 금액이 더 큰 쪽을 선택하시어 세금을 보고하도록 합니다. 또한 연말까지 공제 항목에 대한 지출을 추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 이를 최대한 활용해 공제 금액을 늘리도록 합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